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백만장자입니다. 예, 핫핫합니다. 예, 벌써 또 이번 주가 그냥 벌써 주말에 다 가고 오늘 벌써 목요일이고 내일만 어떻게 또 잘 보내면 이번 주도 갑니다. 또 내일이란다. 다음 주면은 이제 바로 이제 추석 연휴로 시작이 된다. 그죠? 이번 주 다 거의 뭐 오늘 내일만 보내면 끝나고 다음 주 한 주만 지나면 또 추석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TSMC 가격 인상 20% 최대 10%에서 20% 인상한다. 예, 삼성전자에게도 호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TSMC 요 녀석들이 참 20%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어라 보니까 애플한테는 3% 인상, 애플 착 불러가지고 아이고 저기 형님 제가 뭐 20% 인상하고 막 10% 인상한다고 뭐 큰 소리 팡팡 쳤는데 제가 형님한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 딱 3, 최근에 이제 아이폰 13도 나오는데 앞자리 떼고 3으로 갈게요 형님. 3%로 형님은. 예, 절대 삼성전자 이런데 기웃기웃 거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형님. 딱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슈퍼 을이다. 결국 을이다. 예, 갑과 을에서 참 이 갑과 을의 세상 참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이 갑인 상태, 을인 상태 항상 이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하면 참 그게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고객사에게 반도체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하겠다. 7나노 이상의 반도체 공정에서는 20%, 7나노 이하 반도체 공정에서는 7% 수준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죠. 했는데 애플이 TSMC의 어떤 매출의 한 25% 정도를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랬겠죠. 다른 고객사들 아니 애플은 저렇게 하고 왜 우리는 뭐 뭡니까 이게 우리는 왜 20%예요? 우리 왜 10%예요? 뭐 7%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애플은 특별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똑같지 않잖아. 이렇게 딱 합니다. 딱 거기 이제 AMD가 딱 나타났어요. AMD가 아니 그러면 나도 애플하고 같이 해줘. 그러니까 TSMC가 아유 왜 이랍니까 형님. 형님도 특별 대상입니다. 특별 대상인데 형님은 내가 5% 해줄게 5%. 그래서 지금 하여튼 애플은 3% 인상, 예, AMD는 5% 인상 이렇게 인상폭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AMD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한 7% 정도, 예,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7나노 공정에서는 매출의 한 22%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과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거의 TSMC 매출의 한 30%를 담당을 하고 있죠. 거의 이 두 회사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거의 없는데 사실 저는 애플하고 AMD가 좀 넘어오면 삼성전자가 좀 숨통이 트일 건데 여기서 또 가격 인상해서 이렇게까지 또 하니까 참 한편으로는 좀 깝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TSMC가 AMD와 애플에게는 약할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애플의 TSMC의 동무대였다면 이렇게 애플과 AMD를 특별 관리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AMD와 애플을 달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가격 인상폭을 요 두 업체에게는 상당히 적게 해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풀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도 몰려드는 수요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계속 뭐 물량이 지금 공급 대비 수요가 한 30%도 넘다 보니까 계속 가격 인상을 하고 해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계속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예,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 말고는 경쟁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가격 인상을 똑같이 해버린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무리하게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삼성전자에게 고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으니까 그 고객과의 밀월 관계, 예, 이거는 참 파운드리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은 최근 차세대 아이폰하고 맥에 들어갈 3나노 반도체 생산도 TSMC에 맡길 것으로 전망이 되죠. 만약에 애플이 3나노를 삼성전자에 맡겨버리면 TSMC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리스크를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3나노를 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없으면 우리 자체가 고객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AP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자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할 수가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 TSMC 약점 중에 하나죠. 만약에 애플이 없어져 버리면 뭐 3나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객사가 없는데. 그런 약점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삼성전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댓글에, 제가 댓글은 안 띄울게요. 댓글에 인텔의 유럽 공장 110조나 투자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밥이 되는 겁니까? 무슨 죽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인텔이 유럽의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운드리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1위 TSMC, 2위 삼성전자, 뭐 글로벌 파운드리, 뭐 쭉쭉쭉 있잖아요. 그 뭐 UMC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인텔은 없어요. 파운드리 매출은 없어요. 자체 자기들 CPU 물량이나 뭐 하고 있지.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 말은 본인들도 뭔가 해야 되는데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좀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접근하기 좋고 시장이 좋은, 어떻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자동차 회사하고. 그래서 인텔이 택한 것이 뭐냐면 뭐 AP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는 이미 뭐 포기를 했죠. 그다음 뭐 중앙 처리 장치 CPU, 이런 반도체 어떤 난이도가 높은 것 말고 난이도가 낮은 차량용 반도체는요, 물론 차량용 반도체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높지만 이번에 인텔에서 한다는 거는 28나노에서 100나노 정도의 공정 수준에서 생산이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텔이 할 수 있는 최대 난이도는 10나노지만 어떤 자신 인텔에서 뭐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경쟁하는 뭐 5나노, 뭐 3나노 제품을 양산한다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BMW, 폭스바겐, 뭐 다임 크라이슬러, 뭐 스텔란티스, 뭐 이런 어떤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 지역에 어떤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이제 그런 유럽연합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거죠. 삼성전자의 니즈는 3나노, 2나노기 때문에 지금 그 니즈하고 약간 물론 필요는 하지만 안 맞고, 근데 인텔에서는 지금 그만큼 인텔이 지금 똥줄이 탄다는 거예요. 뭐라도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간 게 요런 거다. 요런 어떤 반도체 부분에서 한번 차량용 반도체 28나노 뭐 이런 거, 뭐 100나노 이런 거, 뭐 100나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 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부분이 아니다. 지금 인텔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나노대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아직 먼 이야기고, 지금 유럽에 투자한다는 거는 요 정도 수준, 물론 수요는 많아요. 수요는 많지만 단가 측면이라든지 웨이퍼 장당 이렇게 단가가 그렇게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물론 수요는 많죠. 자동차 시장이 이제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후에는 현재 한 반도체 300개 들어가는 게 앞으로 2000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았어요. 다만 그렇게 선단 공정은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